그다는 역제곱. 여기 뭐야? 질문 먼저. 모임이 있어요. 70번부터였어요 우리가. A88이요. 저희가 숙제가 어디서부터 어디였냐면은 70번부터 시작을 해서 94번까지였나? 그래서 A단계 마무리해오는 게 숙제였는데 일단 A단계 88번이요. 그래서 우리가 88번 문제를 지금부터 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다항식의 우리가 이제 연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8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하고 이제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형의 뭐 변의 길이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지수로 세팅을 해서 주어진 힌트를 갖다가 곱셈 공식의 활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같이 좀 볼게요. 얘는 이제 지금 뭐냐면 직육면체라고 그랬고 건널비가 일단은 46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친구의 세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8일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직육면체가 직육면체가 우리가 하나 있다고 이게 보시고요. 직육면체가 그렇죠? 직육면체가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그럼 세변의 길이를 갖다가 너네들이 세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가로와 세로와 높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로 일단 세팅을 했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건널비가 얼마나 그랬냐면은 48이라고 했으니까는 A, B라는 요 친구가 뒷점에도 사실은 하나 더 깔려 있죠. 두 개씩 있으니까 우리는 이 가로 열고 뭐 A, B 더하기 그치 B, C 더하기 C, A라는 친구가 전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6이 된다는 얘기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건널비의 조건을 가지고 일단은 세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세팅을 해서 우리가 저기 뭐냐 식 하나를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에 지금 대각선을 갖다가 우리가 다 연결을 해가지고 네. 삼각형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네.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합이 아니라 길이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어차피 이 친구의 제곱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중학교 때 배웠다 그렇죠.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또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친구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서 더해가지고 나와서 만드는 게 얼마라고 한 거냐면은 108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A, B, C를 가지고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세웠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가 23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 23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정리를 갖다가 밑에다가 해주면은 A제곱하고요, B제곱하고요, C제곱하고요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5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리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지는 일단 문제를 볼 건데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 새끼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갖다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높이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여기서 4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4A라는 친구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4B라는 친구에다가 4C라는 친구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4로 묶어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이 파란색 값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친구의 전체 제곱의 값은요 우리가 54에다가 46을 더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네. 100이 되는 거고 우리는 뿔마 10인데 당연히 세변의 길이의 합이 양수라는 조건에 합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가 나온다? 40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들의 길이를 갖다가 미지수로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맞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문제를 풀면 돼. 병신 새끼들하고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요거 마무리를 했고요. 또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래요. 또 다음 또 넘어가시면은 우리 그래서 A 88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변들의 길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의 활용을 통한 문제풀이를 이어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87번 87번도 질문이 들어왔네요. 빗변을 B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볼게요. 각 B가 직각이 그렇죠. 걔가 빗변이니까는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그렇게 써서. 그래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잘했어. 또 보다가 이제 우리가 그 서울대 동아리 지랄 CR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가 이제 B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오래 대하면은 아마 44번에 대한 문제를 조금 했을 거예요. 44번 문제를. 그렇죠? 44번이었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좀 그래서 들어. 모르겠어요. 아 46, 47. 46, 47 했어요. 그래서 46, 47까지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이제 뭐 미정계수 결정하기 그래갖고 미정계수 구하기에서 이제 뒤에 했어요. 51번 라인도 이것도 우리가 진도가 다 나갔나요? 56, 55, 56도 했고 49도 했어요. 했니? 아, 잠깐 56, 55, 56을 했고 46도 맞아, 했어. 맞아. 62도 했어요. 62. 62도 했고 뭘 왜 좋네. 넣어요? 좋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83도 했어요. 83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적어두고요. 오늘 이제 하셔야 되는 건 76번에 대한 문제를 좀 갖다가 우리가 해결을 할 건데 76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은 헤비사이드 부분문수라고 해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얘네들을 갖다가 헤비사이드가 이제 헤비사이드 고립과 교과 과정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다항식 연산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항등식과 뭘로 가는 거냐 우리가 나머지 정리로 갑시다. 항등식과 나머지 x 플러스 b분의 정리로 이렇게 가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76번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럽 어딘지 모르겠지만 전기 기술자 아저씨가 발견한 그 헤비사이드 아저씨가 발견한 문제풀이 스킬을 같이 76번에 좀 도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B76번 문제를 갖다가 같이 좀 해결을 해볼 건데요. 얘가 이제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어진 식 자체가 일단은 x에 대한 무슨 식이 되더라? 항등식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두 가지가 분수식의 꼴로 나와 있을 때 우변의 식을 다 정리하면 좌변의 식이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x 곱하기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분의 얼마야 이게 우리가 x 마이너스 9라는 친구가 누구랑 똑같다고 한 거냐 하면은 우리가 x분의 a와 x 더하기 3분의 b와 그쵸 뻔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x 더하기 3분의 3의 전체 제곱분의 1차식 cx 상수 c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항등식은 존나 맛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는 이 친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자를 비교했을 때 미정계수의 결정 그 개수비교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통분을 먼저 하시면은 요거 이제 먼저 풀기가 편해요. 일단은 요 친구를 그러면 x 곱하기 x 더하기 3의 전체에 제곱으로 맞서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a 자리 뒤에다가는 뭐가 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x 더하기 3의 전체에 제곱이 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b 뒤에는 x와 x 더하기 3을 갖다가 한번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3을 한번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이어갖고 플러스 c 뒤에는 우리가 x만 써가지고 주어진 우리가 식의 분자의 형태가 우리가 좌변에 있는 분자인 x-9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은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일단 전개를 해주시면은 a 더하기 bx 제곱으로 아마 위에 있는 식이 하나가 묶여 나갈 거고요. 그리고 x로 묶으면은 6ax라는 친구랑 3bx니까는 6a 더하기 3b 더하기 cx로 묶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3b냐? 3b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 정리하면 9a랑 3b라는 친구를 더한 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여기 x제곱이 와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0이 되어야 되므로 a와 b의 부호원서로 다 안 되고 절대값이 같을 거고요. 그 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1이 될 거고 이 친구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 클래식하게 문제를 풀면은 통분을 해갖고 좌변과 우변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연립을 해주면 문제 풀기가 선생님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느 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에요. a 플러스 b의 b의 x의 전체 제곱이네. 그렇죠. 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풀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그 독일인지 프랑스인지 전기기술자 아저씨, 우리가 무슨 사이드? 헤비사이드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 문제를 갖다가 매번 통분해서 문제를 풀기가 족같은 거야, 그렇죠? 전기기술자 아저씨가 이걸 왜 푸는지 나도 이해는 못하겠는데 이거를 집에서 맨날 풀다 보니까 족같은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무슨 기술을 발견했냐 하면은 별건 아니지만 나름 신박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 곱하기 x 더하기 3의 전체의 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아, 우리가 그런 거 좀 성들이 좀 묻히는구나 여기. 큰일 났네. 이거 올라갖고 인터넷에서 떠들어다니면 족되는 거 아니야? x분의 a에다가, 그쵸? 아이씨. 자, x 더하기 3분의 b가 되고요. 또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분의 c인데, 이제 헤비사이드 아저씨가 뭘 지랄했냐면은 굉장히 단순한 짓거리를 한 거야. 양면에다가, 그렇지, x를 먼저 곱한 거야. 그럼 양면에다가 첫 번째 x를 곱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변은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분의 x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는 a가 남고 나머지는 x 더하기 3 곱하기 bx가 되고요.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곱하기 cx가 된 상태에서 곱한 문자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즉 우리가 양변에 x를 곱해서 x에다가 뭘 대입해?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9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다 지워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바로 a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해가요? 네.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양변에 x 더하기 3을 갖다가 우리가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곱해보면은 x 더하기 3의 제곱을 갖다가 곱해보면은 이 친구만 남을 거란 말이지. 여기는 다 x 더하기 3이 들어있을 거라고 이렇게 x 더하기 3의 제곱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곱한 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마3을 갖다가 쳐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4가 되고요. 그래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지워지고 c가 나와서 c는 바로 얼마가 나온다? 뭐 4가 나온다. 이런 기술적인 거를 갖다가 보여준 게 헤비사이드 아저씨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실전에서 활용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76번의 오리지널 풀이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b가 1이에요. 어느 게? B로 가서 쌤 답 마이너스 4예요? 맞아. 답이요? 답은 마이너스 4예요. 됐어요? 9a 플러스 3b 아니에요? 9a 플러스 3b. 그게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 거. 그치. 왜 9이 플러스 3이에요? 9a 플러스? 상수는 그냥 9. 없네. 9a네.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안 나오는 미안해요. 정신 됐네. 아니, 지우자 저거. 됐네. 그랬죠? 여기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속 안 근데 이거 올바른 쌤쌤 잘리지 않아요? 어느 게? 아니, 다시 쌤쌤 넘어가는. 여기? 네. 아, 요거 솔루션 1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적으세요. 어떻게 맥주 3천 먹고 잤더니 죽겠네 지금. 쌤 잠바를 벗기 좋고 그렇다고. 싹 벗어. 싹 벗고 주환이 석현이를 덮어. 알았어? 그래요. 이렇게. 그렇다고 힘 졸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조금 이제 조금 지금 해도 우리가 이제 대신에 수업에 집중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는 열심히 우리가 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뭐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또 저희 참어 뭐 줄 수 없죠. 쌤 여기 단점이에요. 여기 꼭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지우고 바로. 맞아. 그래야 돼. 아버지 풀고 바로바로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아요. 동일이요. 그러네. 동인이 왜 안 와있어요? 너? 동인도 같은데. 동현이 왜 안 왔지? 동일 동현이 아프대. 아파요. 환자들이야, 다들. 이게 그거 조심하래. 원희는 그 환자 아니에요? 아니, 원일이. 잠깐만. 원일이가 그거고 동현이도 그 병이면 둘이 뭐가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지울게요. 생각해보니까 남석도 그거였던 것 같아.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셋이서 이 새끼들 조심하라니까 이게 그렇게 하여튼 눈 맞으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조금 약간 루즈해질 수도 있지만 타이트하게 79번으로 이제 또 문제를 잠깐 넘어가셔가지고 79번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실전에 가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거 문제는 79번 문제예요. 네. 필사인 할때 X 써야 돼요? 그냥 상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X분의 A하고 그러면 전체 X를 곱한 거죠? 그치, 실전제. 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래서 날라가죠. 나머지 다 B하고 C는 0이 돼버리고, 그렇게 쓰면. 79번으로 갈게요. 얘도 이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인데, 얘가 이제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냐면은,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XY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X라는 친구랑, 그렇지, Y라는 친구가 이제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AX제곱 마이너스 XY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BX 플러스 CY 그 다음에 또 얼마예요? 플러스 그렇죠. O는 0이 되는 걸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상수 A, B, C의 값을 우리 보고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지금 X 더하기 Y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문자는 사실은 X잖아. 그러니까 Y 대신에다가 우리가 다 1-X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대입을 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은 사실 마무리 지을 건 없죠.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X에 1-X에 BX에 그 다음에 C 곱하기 1-X에 5를 갖다가 더한 게 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정리해주면 A에다가 플러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오고요. 그럼 X제곱 올 수 있는 거 없으니까 X제곱 묶어주고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BX 빼기 CX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B라는 친구에서 C라는 친구를 뺐다가 마이너스 1도 한번 있으니까 X로 묶어주고요. 그럼 상수항이 올 수 있는 건 C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가지고 이 항등식을 가지고 X에 대한 항등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X제곱 회계수도 0이고 이 새끼도 0이고 이 새끼도 0이니까 지금 주한이 말대로 A와 C의 값들은 반드시 바로 뜰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네. 실전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솔루션 2로 갑시다. 이거 이제 솔루션 1이에요. 첫 번째 해결 방식은 이렇게 해서 소수령에다가 풀어주시면 되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이라면은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X하고 Y를 더한 게 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A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BX 더하기 CY 플러스 5는 0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만족해주는 임의의 실수니까 모든 녀석에 대해서 다 돼. 그래서 X가 0이고 Y가 1을 갖다가 이 식에다가 넣어도 성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뭐 할까?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에다가 9,999만 이따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한 숫자들 X에다가 1을 넣고요 Y에다가 0을 넣어도 우리가 성립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뭐야 식이 3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고 0하고 1 넣고 1하고 0 넣으면 0하고 1 넣으면 뭐 되는 거야? 0하고 1 넣으면 이 새끼 날라가고 C 더하기 5는 0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C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마사가? 그렇지 마오가 나오는 거죠. 그쵸? 김연아보다 이쁘죠 마오가? 그 다음에 X가 그때는 집에 이진식이 방금 나오면 좋겠다. 자 그래서 X가 아니 얼굴은 이쁘잖아. 그래서 아니 김연아가 이쁜가? 김연아 이쁜 얼굴인가요? 네 이쁘긴 하죠. 김연아 교정했어요. 교정은 아니에요. 김연아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쁘죠? 그렇죠? 봅시다. 답답해 죽겠네. 여기서 터지네. 카메라 끄고 조금 이제 막 얘기를 막 하고 할까요? 자, X에다가 이제 1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요 A 되고요, 0 되고요, B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맞죠? 날아가고요, 플러스 5가 되는데 그게 0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집에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거 해결하시면은 저기 뭐야 솔루션 2도 해결이 될 거예요. 한번 해봐요. 와, 잠깐. 병신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이고 시단이야. A가 마일. 마일 마사마오. 마일, 마사, 마오 순으로 나옵니다. 답은요. A가 마일, B가 마사, C가
마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다 다루어 보기는 했는데 우리 83번 문제는 그때 같이 풀었죠? 네. 문제 풀 때 83번 문제는 같이 풀었기 때문에 근데 헤비사이드 원래 명칭이 뭐예요? 헤비사이드 부분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라고 나오면 아마 네이버에 치시면은 아마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사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항등식 위주로 지금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있어요. 올바른 수업 우리. 그렇지. 졸라 궁금한 거 그렇네. 그래요. 선생님 이 남자들만 수업할 때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여기서 그냥 그 나머지 정리할 때 네. 이분한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정리할 또 때요. 내중요한데. 나머지 정리할 때 미분해도 돼요. 미분해서 스카이시를 선도 훨씬 더 조금 더 수월할 때도 있어요. 깎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수형은 좀 깎이죠. 그러면 서술형은 깎이지만 객관식에서는 그렇지. 서술형까지 얼마든지 미분을 하셔도 쌤 근데 좋아요. 이거 안 가져가세요. 뭐 이따가 우리 1교시 끝나고 가져가실래? 저 두고 계세요? 두고 계세요? 뭐야? 자, 그 다음 거는 우리가 이제 또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82번의 유형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번? 82번 82번 문제를 좀 할 건데, 네. 82번. 공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가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82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조금 그 브레인 스토밍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 문제로 여러분들이 하나 그 근처에다가 적으셔갖고 뭐를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 82번 유형의 문제들은 이제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자? 만들어주자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이 카메라 보고 있는 방송 보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보세요. 3차 다항식인 fx가 하나가 있대요. 3차 다항식 fx가 있대요. 이게 예전에 한번 이 수능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연관이 됐었긴 했는데 여기 3차 다항식 fx인데 우리가 힌트는 뭐라고 줬냐면은 f1은 1이고 f2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3은 3분의 1이고 그렇죠? 이거 이제 했던 거죠? 많이 봤던 문제죠? f4는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레마벨이 있어서 불나책을 몰라가지고 지금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오류가 생기는 게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더하기 x분의 1을 쓰면은 또 이거는 만족을 안 시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치. 예.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다 만족시키려면 여기 x 빼기 4가 와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게 그렇게 되면 fx가 몇 차로 늘어나는 거야? 4차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식 만들기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변화를 좀 더 꾀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 값을 먼저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요 2를 여기다가 놓으시고 요 3을 여기다가 놓으시고 요 4를 여기다가 놓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여기 1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x 곱하기 fx라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 친구는 3차가 아니라 4차가 되어버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식을 갖다가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식 자체를 세팅해 줄 수가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뭐 블랙라벨이나 아니면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봐왔던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우리가 동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82번 문제는 쉬워요 사실은. 82번 이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나 하는 거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82번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82번 문제 보니까 문제는 당연히 fx는 3차식으로 주어졌고요.
우리가 A와 B와 C가 결국에는 뭐가 되더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는 3차 방정식의 해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 보고 상수 K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구하는 거는 첫 번째 방법은 원래 정석적인 풀이를 갈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 수업을 같이 이제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문제풀이 방법을 일단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이쪽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30번들도 달아봐서 그렇게 알겠지만은 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들이 여러 가지 문제풀이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어떤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다양한 생각들을 계속 펼쳐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fx라는 식 자체가 지금 3차 다항식인데 그 식이 우리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kx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지금 우리의 기분을 대변해주고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10알까지 이렇게 fx라는 식이 나왔는데 문제는 a, b, c를 집어넣으면 다 0이라는 얘기는 이 fx라는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우리는 x-a, x-b, x-c를 하나도 빠짐없이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야?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는 얘를 싹 전개해서 우리가 k의 값을 비교해 주는 게 솔루션 1이라면 솔루션 2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얘를 3차 방정식의 개념으로 끌고 가는 거지.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 대신에 A와 B와 C가 나오니까는 네. 근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또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풀이는 근과 우리가 이제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A하고 B하고 C하고 다 더한 게 12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 B, C라는 친구가 마이너스냐? 네. 그쵸? 18이 되는 건데 그냥 우리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네 그러면은 근데 이거 고생이 마- 없어요. 아 그러네 이거 이거 곱셈공식 쓰기가 쓰시고 족같네. 그런 방법이 없네요. 이거 솔루션 좀 감시 갑시다. 미안해요. 요거 갖고 대충 하는데 이게 안 되네. 근거대수를 의심해봤더니 그러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원래 풀던 대로 직접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개를 해가지고 저기 거식이 뭐냐? 개수를 갖다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지. 근데 그거 똑같은데? 아니야 가능해. 어차피 문제풀이 가능해요. 미안해요. 아 이 개망신 당했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 한 거예요? 10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와 C의 곱이 마이너스 18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라는 친구는 K가 되는 거냐? 플러스 18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도 마찬가지고 전개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만족해주는 우리가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요 세 개 가지고 놀 수 있는 곱셈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K의 값을 곱셈 공식의 변형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정방정식의 개념으로 갖고 가는 거야. 뭐냐면 어쨌든 A, B, C 값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건 거의 껌인데 그걸 다 알려면 식이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식 두 개 가지고 문자 3개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보고 대신에 거기에 A, B, C가 무슨 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준 거지. 맞아요. 그래서 A, B, C는 서로 다른 3개의 무슨 수다? 자연수가 되더라.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조건을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잖아. 예를 들면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가 x하고 y를 더한 게 3이라 그랬을 때 x, y 값은 못 구하지만 그때 x와 y가 자연수라고 얘기하면 순서상이 불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분리. 1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갖다가 구하려면은 요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1과 2와 9가 나오니까는 엇갈려서 서로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게 K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은근히 이제 어렵게 문제를 내고 싶으면은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하는 우리가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 게 다
부정방정식에 대한 개념들을 은근히 많이 쏟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자기스토리 같은 우리가 모의고사 뭐 이제 뭐 평가원 이런 데서 나오는 그치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나오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문제 스타일들은 어렵게 낼 게 사실 딱히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얘를 부정방정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모의고사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가지고 너네들이 1, 2, 9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거의 찍다시피 해서 문제 푼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사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혹시 84번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요거 조립제법 몇 번 하면 돼? 3번 하면 돼. 그쵸? 그래서 순서대로 쫑쫑쫑 끌고 가면 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은 우리 그냥 78번 문제 풉시다. 마이너스 1로 세번해요. 처음 나온 게 내림 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1로 3번에서 우리가 쫙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78번이요 78번. 근데 84번을 할 수 있으면 숙제로 해오시고요. 78번을 봅시다. 78이요? 78. 이제 항등식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뭘 할 거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서편이 열심히 하고, 남서편이 네 선생님. 원인은 원인이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요? 합시다. 마음이요. 마음. 그렇지. 그게 이제 좀 심각해지면 마음으로 좀 이제 전이 되는 병이죠.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내가 삶에 대한 목표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렇죠. 좀 생겨요. 여기 끝나면 오늘 남은 30분 동안은 뒤에 1등급 스토리라고 해서 실력과 고득점 우리가 향상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더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답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답이 맞아요. 틀렸어. 10? 아니 10대가 10 얼마예요? 16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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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넣었어? 거의 한 3주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나무 또 하나? 야, 우리 싫어 나와. 우리가 싫은 거. 그분이었으니까. 커트가. 그렇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18번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문제 푸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문제죠. 안 나와요. F0은 4죠? 네. F1은 6이죠? 네. F는 F는 10이죠? 네, 근데 안 나와요. A가 1, B가 1. 우선 RX가 EX 더하기 A 아니에요? 2차식이죠. 3차식으로 들어갔으니까 2차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이런 10이죠. 거 되지. 그렇죠? 시사. 이상한 짓 하고 있었는데. 뭐한 거야? 이렇게 했고. 어찌라고 무서워. 너 그러면 고등학교 나안갈 거야. 잘했어요. 필요 없어요. 너 정보고 하나 하지 않았냐? 정보고? 떨어졌대. 아 떨어졌냐 정보고? 와, 저쪽에 뭐 공장들도 있고 하니까. 상대방 공단이잖아 저기. 맞아. 일반 중에서 성공적으로 떨어지는 진짜 임시공장 가셔도 되죠. 아니면 팔어.
이쁘게 갖고가. 자, 정리가 되나요? 여기를 89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 확실히 가지는 거. 들어가. 자, 89번 갔다가 85번도 가야 되겠구나. 한등식에 대해서 85번도 안 했네. 알았어요. 일단 89번부터 봅시다. 그 89번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다항식에 대한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는 다항식 뭐에 좀 민감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3차 다항식입니다. 그럼 3차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거고요.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의 관계를 줬으면은 걔가 도대체 몇 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차수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에는 차수를 고려해 봐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89번 문제부터 이제 슬슬 90번까지 차수가 얼마나 민감해져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문제 보니까는 px라는 친구가요 몇 차 다항식이라고 한 거냐면은 3차라고 얘기를 한 거죠. 3차. 왜 이렇게 오지 마? 그쵸,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시킬 때 P4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조건이 뭐냐면 지금부터 보니까 우리가 x-1 곱하기 px-2라는 친구는 그쵸? 뭐라고 써있는 거야? x-7 곱하기 px다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 뭐 여기가 0이 되게 만들어서 1들을 집어넣고 관계식을 구하고 7들을 집어넣고 관계식을 구하는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나 조건도 같이 보니까 px라는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px라는 친구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뭘로 나눴대. 뭘로 나눴냐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한 검산식을 쭉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인데 얘로 나누었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몫이 올 거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2x-10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몫을 그냥 단순히 qx로 쓸 게 아니라 우리가 px라는 친구가 몇 차야 승준아? 3차 다항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일단은 몇 차가 와 있어? 2차가 와 있으니까 이 친구는 몇 차가 될 거다? 1차가 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조건을 가지고 얘를 갖다가 1차식으로 꾸며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함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 조건을 보고선 바로 들이댈 게 아니라 나 조건과 엮어서 먼저 나 조건을 이용하여서 가 조건을 우리가 들이댔을 때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가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얼마를 집어넣어 보는 게 좋겠니? 그렇지. 1을 집어넣거나 7을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우리가 1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P1이라는 친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1 빼기 4 더하기 2라는 친구에 A 더하기 B가 되고 거기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이 시작놈 새끼가 얼마가 된다는 거냐? P1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에요. 그렇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B와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X에다가 또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7이요. 7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보니까는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P7이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0이 되는데 그 7을 집어넣으면은 49 마이너스 P5예요. 아, 이거 P7 아니야? 문제 P5라고 써. 아니 7을 저쪽 넣으면 7을 넣으면 그 7을 넣으면 아 그렇지 P5가 되는 거지.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 7 맞아요. 7을 대입을 해야 돼? 5는 7을 대입하면 아 얘가 이제 5가 된다고 이 값이? 네. 이 값이 5가 그쵸? 그래서 49에다가 28 더하기 2에다가 7a 더하기 b에서 14에서 10 빼니까 4를 더한 거의 값은 우리가 P7은 여기가 날라가고 P5가 되는데 아니 잠깐만 그 앞에 개수가 날라간 거. 잠깐 여기다가 잠깐 미안 우리가 얼마를 대입한 거지? 5를 갖다 대입한 거냐? 7을 대입한 거냐? 7을 대입하면은 6 곱하기 P5는 0이니까 P5가 0이네 네. 예병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 5를 대입
때 얼마를 집어넣어요? 5를 갖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가라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얘는 정리한 거 아니면 낫겠다. 그래서 PO가 0이라는 거랑 그다음 또 얼마였지? 1 집어넣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P1이 0이라는 거 두 가지를 구한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식 만들고 5를 대입해서 식 만든 다음에 그 둘을 연립하면 A, B에 대한 문자 2개씩 2개니까 A, B 값 나와 안 나와? 그 값 다시 우리가 P 자리에 넣고 4 집어넣어서 P4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나머지는 똑같이 어쨌든 나와요. 여러분들이 네, 요게 7 넣는 거. 네, 저 P5는 하고 저기 X에는 7 넣는 거 맞죠? 아니지 그냥 오늘 5를 넣어야지. P5가 0이라는 거잖아 지금 동준아. P5가 0이라는 걸 알았잖아. 여기다 7을 넣어서. 저번에 함쌤이 여기다 5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5를.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7을 집어넣으면은 네. 그치 항등식이니까 7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P5는 0이 될 거 아니야. 네. P5가 얼마야? 0이라는 거잖아. 아래쪽에다 5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아 5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P5가 저기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다시 아니 할 수 있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디요? 아 그거 P5가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등급이요. 근데 스토리 여기 읽어. 여기 1등 스토리죠 지금 하고 있는 게. 1번 그래서 어쨌든간 내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8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저기 차수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질 필요가 있더라. 차수를 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번 문제로 이제 정리가 되시는 분들은 90번 문제 길이가 없어요. 어? 어느 거? 계속 길이. 그렇죠. 이제 B 90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다리세요. 이거 5번 찍어. B 90번 5번인가요 답이? 네, 뒤에. 네, 이거 5번 맞아요? 오케이 틀렸어요. 자 봅시다. 자 이제 90번 문제 보니까 진이 빠진 거. 잠깐만. 자 됐어? B 90대냐? 89번 1번이에요. 답이 1번이에요. 몇 차세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P 90 일단 잠깐 할 시간 드릴까요? 네. 오케이 한 어 5분 정도 FX 1차 해서 일단은 잠이 좀 나오는지 같이 맞아. 봅시다. 이게요. 1번? 맞아? 기억 맞아? 아니 1차라고 FX. 거기가 이것도 그랬나 그래도 똑같은 거. F 여기 세제곱이 있는데 F 여기 F는 세제곱 1이면 당연히 F가 1이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1이니까. 이게 틀리지. 얘 틀려. 4로 한 번 더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쏠 뻔했네. 길이 2인데 최고차는 2이야. 기억이 나죠? 기억나죠? 엑셀 이런 게 있거든요. EX 더 1이 아니야? FX 더. 맞아 EX 더하기 왜 B 0 나오지? F 0 1인데?
세제곱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1이에요. 아 그렇네. 똑같네. 이런 건 직접 직접 말하려고. 하면서 A가 이게 아니야. 지금부터 3번이죠. 뭐였어요? 잘했어. 이렇게 19번 풀었다. 지금 맞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했어? 90번 문제의 도입부가 이거죠. fx라는 녀석 자체가 일단은 몇 차식이니? 1차. 1차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식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fx라는 친구를 전체를 세제곱한 녀석이 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4x 제곱 곱하기 fx라는 친구에서 우리가 얼마를 더한 거야? 이 친구가 8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차수에 대해서 얘도 조금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fx를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지, 얘 차수가 만약에 n차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2차일 때는 6차가 되고 이게 만약에 3차일 때는 9차가 되니까는 결국에는 좌변은 몇 n차가 되는 거야? 3n차의 차수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우리가 여기가 2차죠. 그러면 사실은 2차고 여기는 그러면 n차라고 치면은 얘가 만약에 상수항이라면은 2차식이 될 거 아니야. 네. 그쵸? 근데 얘가 상수항이면은 상수항이니까는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0차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의 차수가 3차 이상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는 요 친구도 우리가 n차가 되는 거고, 두 개를 더하면 n 더하기 몇 차가 되는 거야? 우리가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은 우리가 1이 되는 거니까 fx라는 식을 우리가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으로 놓고 기억 내용 이것의 조건을 갖다가 직접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차수에 대한 비교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문제를 풀기가 조금 수월해질 것 같지요. 그래서 요거 되셨으면은 92번 우리 또 최고난도 별표서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92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뭐 7을 2로 나눈 거나 2 더하기 5를 2로 나눈 거나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논리를 펼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플러스 혹시 X 플러스 혹시 소리야. 혹시 X 플러스 야, 추워. 92번 맞지? 그치. 4차, 4차. 여기 4차야. 될것 같아. 선생님, 이거 가랑 나랑 같아요. 가의 일부분을 인수분해하면은 네. 그렇죠. 그런 게 아, 나오죠.
나누어서 떨어지는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들 말고 나머지가 생기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틀렸어. 뭔가 틀린 거 같아. 틀렸어. F1이 마이너스야. F2가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아, 2가 일은 있죠. 맞죠. 잘했어요. 선생님, 응? 두 번째 몫이 응?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네요. 선 다른데? 그럼 RX에 X 뭐냐고.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있는 거 아니야? R1X? 아 그런가? 어? 아닌데? 어디 거 같아? 나도. 잘 해보세요. 잘 뚫어보세요. 이렇게. 칠판을 닦고 있겠습니다. 어? 아. 으악! 다시. 아쉽네요. 뭐야? 지금 4번이에요? 응?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냥 이랬어? 어? 이대로 한 거야? 아니 거기다 말하면야지. F1이 마이너스 2. 자, 같이 또 가봅시다. 이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fx는 다항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항식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자,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첫 번째, 가조건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x의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우리가 몫이 x 플러스 2라는 우리가 몫을 갖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 조건이 이제 뭐냐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우리가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6을 갖다가 우리가 나머지로 갖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분이 좀 익숙할 건데 뭐가 익숙하냐면은 우리가 나누어주는 친구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은 이 친구가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x 플러스 1과 우리가 말하는 그렇지 이 친구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거에 나눠주는 거에 1 부분 요만큼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잠깐 논리를 펼쳤던 게 여기로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잠깐 여기다 구석탱이 하나 적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7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데 그 7을 갖다가 2 더하기 3으로 나눴을 아니 4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여기 나누면 떨어지잖아. 그치? 3을 2로 나눈 나머지 1로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개념이 아마 여기서 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조건하고 나조건 살펴봤고 마지막에 다조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 플러스 1.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우리가 2가 마이너스 2가 나머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fx라는 식을 갖다가 구해서 0 집어넣던가 아니면 fx에 f0이라는 건 fx의 무슨 항을 얘기하는 거야?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지? 네. 상수항을 어쨌든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fx라는 식을 가만히 보니까
fx라는 친구를 우리가 뭘로 나눠? x의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그럼 몫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맞죠? 근데 몫이 얼마네? x 플러스 2. 그래서 fx 4차식이고요. 그러면 이게 6차식. 몫이 되는 거고 여기에 그럼 나머지가 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아니 다시 fx를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그럼 얘가 몇 차식으로 나눈 거니? 4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우리가 나머지를 갖다가 그렇죠. 2차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까지의 형태로 이렇게 봐주면은 일단은 우리는 지금 fx를 구하기 위해선 a, b, c의 값에 집중을 해서 a, b, c 값 구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조건에서 나온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조건에 뭘로 넘어가셔야 되냐면은 얘로 나눴다는 얘기는요. fx를 다시 식을 써보면은 아까 문제 도입부에서 언급드렸듯이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은 x 더하기 1 곱하기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거기에 x 플러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가 구해야 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나조건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는 나누어 떨어져야 안 나누어 떨어져요?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여기서 생기는 거야. 여기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발생하는 부위가 되는 거지, 승준아. 이미 여기는 얘를 나누면 여기 나누어 떨어져 안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져.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나머지가 생길 이유는 없는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갖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은 a가 될 거고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된다면 우리는 이 친구가 뭐가 된다? b 플러스 ax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게 니은 조건에 의해서 x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관계를 뭘 알았냐면은 b 플러스 a라는 친구가 여기 계수 1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b 플러스 a가 1이 되는 거와 동시에 우리가 c-a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하나 얻었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얻은 상태에서 디귿 조건이 뭐였냐면은 f1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다시 대입하면은 싹 다 1을 대입하면 a, b, c에 대한 관계식이 생기는데 f1의 값은요 2 곱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 새끼가 y니까 우리가 밑에다가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친구는 6을 넘겨서 마이너스 8이라고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립해주면 a, b, c 값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갖고 다시 또 다 완성시켜서 시간 관계상 또 0을 집어넣지 말고 우리가 구하라는 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F0을 구하라는 거고 F0이라는 거는 다항식의 무슨 항을 얘기하는 거야? 상수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냐 승준아?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여기서 상수항은 2 더하기 C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답은 우리가 C 값 구해서 그 C에다가 얼마를 더해? 2를 더한 걸 그대로 답으로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부터는 안 보여드리는 걸로.